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과학학원 과학 담당하고 있는 본대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은 과학을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이제 그 중심적인 얘기는 중학교 때 과학을 이제 뭐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학원 측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진짜로 이제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특히 뭐 자사고나 뭐 이런 특목이나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면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과학을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실험 과학이 있어요. 초등부 실험 과학을, 그거를 제가 이제 실험 선생님들이랑 정말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벤치마킹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주로 고등부만 수업을 합니다. 고등부만 수업을 하는데 고등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게 이제 뭐냐면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고 중학교 때 다 배운, 이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다 배운 내용들인데 이게 아이들이 그때 배운 건 그때 배운 거고 지금 배운 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이 중학교 때 그 성적이 잘 나와 A를 계속 받아왔던 아이들조차도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다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연산이 이제 빠른 아이들은, 논리력이 좀 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잘해요. 그런 애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다수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냥 딥답 암기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수능에서 과탐에서 발목이 계속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고등부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성학원 같은 경우 이제 재종간 비율을 보면은 그 재수하는 학생들의 55% 정도가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나와요. 물론 이제 좀 상위반 클래스긴 하지만은 55%가 수학이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과탐에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그 사고하는 방식이 과학처럼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저희 학원 이제 중등 과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설명회를 할 건데, 어린이들한테 설명회를 할 건데 왜 과학을 해야 돼? 중학생이 왜 해야 돼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거는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이요? 공부하는 습관인데 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을 일은 없고, 그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어떤 과학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초점은 이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고등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어린이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과학을 배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올라오면은 중1, 2, 3 과정에 얘네들이 다 포함이 돼요. 보라색지 내용이.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3년 동안에 배울 과목을 초등학교 3년 동안 다 배우고 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지금 현재 뭐 2가 뭐 물화생지 2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깊이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중학교 때로 이어지고, 이 중학교 때 과목들이 점점 합쳐져서 고1 때 통합과학이 되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에서 이제 통합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입시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발표된 대로 만약에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이들은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대비책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 그냥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는 뭐 좀 쉽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전
과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광대하죠. 네. 그래서 고1 때 저희가 이렇게 통합과학을 배우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이렇게 원과목, 추과목으로 이제 세분화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가 가장 힘든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희 학원 오픈했을 때부터 통합과학 내신 대회에다가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정말 일단 이제 나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백지 테스트나 이런 거 한 것들을 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하는 학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은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선생님들을 제가 진짜 막 닥달해가지고 선생님들 막 다 일 막 계속 제가 시키고 막 해가지고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확인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백지 테스트를 본 수업 외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연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22개정 이제 고등과학 과정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배우는 과정인데, 솔직히 중등 과정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초6까지는 그대로 배워요. 지금 현재 과정을. 초5부터 바뀐 중등 과정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자녀분들은 지금 현재 바뀌지 않은 15개정 과정으로 배우는데 고등부터는 22개정으로 배우는 거예요. 고등부터는. 중등까지는 15개정으로 배우고요. 그러면 22개정 고등과학이 어떻게 되느냐? 통합과학 1, 2로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학기, 2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은 이제 아이들이 배우긴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A가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 1, 2, 요 내신이에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수능을 본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제목도 멋있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뭐 이렇게 제목도 멋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능에 전혀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예전에 이제 오래된 제자들 보면은 뭐 2008학번 뭐 학번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때 수능에 단 한 번, 1년 딱 한 해만 수능이 원점수와 100분위가 표기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등급만 표기됐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바로 그 다음에 폐지를 시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학 과정도 통합과학만 가지고 수능을 간다? 변별력이 있으면 모를까. 변별력이 생기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공부하는 정말 책을 저희가 옛날에 그 학력고사 보던 시대 때처럼 진짜 책장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외우지 않는 이상 그런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심화로 들어가던가. 그럼 심화로 들어가면은 말만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안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변별력이 안 생기면은 한 해 시행하고 어쩌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도 과학계 교수님들은 이게 말이 되냐, 통합과하고 통사만 보고 대학을 뽑으라는 게, 공대, 의대 어떻게 이걸 보고 뽑냐 이거죠. 물리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공대 물리를 일반 물리를 하겠냐 이거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예단하기에는 좀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중2 아이들은 내년 예비 중3 아이들은 어차피 한번 시행은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예비 중1과 중2 학생들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그랬던 전례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능 2세대인데요. 수능 1세대 때는 수능을 2번 봤죠. 1년에 2번 봤어요. 수능을. 1차, 2차 이렇게 2번 봤어요. 그것도 딱 한 해만 그리고 바로 또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좀 억울한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들께서 이제 예비 중1, 예비 중2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되, 그러니까 예비 중3 아이들이 이제 수능 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교실에 준비는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는 이거 무조건 다 배워요. 어느 학교는 다 배우고 이제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과학인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설명회 또 한번 진행할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거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킬러 파트가 유전이었거든요. 그 유전이 여기로 내려와요. 여기 생물의 유전으로. 그러니까 없어요. 배울 게.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꿀과목. 어떻게 보면 내신밖에 꿀과목. 그 다음에 물리학도 그렇고 화학도 쉬워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화학은 킬러 파트가 아직은 남아있고 지구과학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육과정을 개편한 그 교수님들 모임의 그룹의 장이 지구과학과 교수님이어서 그래서 많이 좀 많아요. 굉장히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2 개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문과에서는 뭐 이제 사탐을 선택을 하겠죠. 문과는 사탐을 선택을 하고 뭐 이 중에 융합 선택, 요 융합 선택이라는 것은 문이과 아이들이 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선택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사탐 일반 선택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요거는 무조건 내신만 수능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화생지 2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 이렇게 물리를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물리를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나눠놓고 화학을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3개 이렇게 해놓고 생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별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생물의 유전. 자 여기다가 별표를 부탁드린 이유는 이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고3 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생명 1의 킬러 파트와 생명 2의 킬러 파트만 모아놨어요. 이거 선택하는 순간 다 터집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내신을 챙길만 한데 얘는 내신 챙기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도. 저는 킬러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진로 선택을 해서 내신을 챙겨서 내신이 잘 나온 학생들은 이제 수시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머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중학교 때 과학을 어떻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나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종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등급이 10%예요. 1등급이 10%.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예요. 그럼 11%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3등급부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3등급부터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이 인서울 하는 아이들이 보통 2등급 내에서 들어가요. 2등급 내에서.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1학년 때부터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은 2등급이면 35%예요. 언니. 35% 이내로는 이제 들어가야지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가만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2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도 저는 이제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담당인데 문제를 풀면은요 해설지를 보면 안 돼요. 해설지를 보면은 화학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보면은 다 미지수가 막 3개씩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XYZ 집어넣어서 방정식 세워서 다 연방하고 화학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요 그렇게 풀면은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내신 때도 그렇고 수능 때도 그렇고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풉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요 반응이거든요. 그럼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 변화를 한눈에 보기 좋은 게 표와 그래프예요. 그럼 이걸 표와 그래프로 정리를 하고 그래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내면은 해설지에는 그거를 못 써놓으니까 다 수학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그림을 분석을 하고 표를 보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을 잘하냐. 저희가 가르치는 거는 항상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컨셉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학원의 컨셉은 아이들이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해석형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컨셉인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거든요. 대다수의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남학생들 혹시 아들이신 분이 네. 천당 가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가르치는데. 물론 사춘기가 오면 여학생이 제일 힘들기는 해요.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는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날을 세우는 여학생들은 힘들긴 하거든요. 이제 그 가르치기가. 근데 남학생들은 뭐 단순해서 좋긴 한데 너무 힘든 이유가 그냥 뭐 다 알았어요? 네? 할게요. 그리고 안 해요. 야, 너 이거 언제 하려고 그래? 선생님 저 집에 가서 하려고요. 그러니? 안 해요. 막 써요. 칠판에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있는 거 못 쓰게 하거든요. 제가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쓰라고 해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 쓰라고 한 다음에 그거 쓴 걸 검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써가지고 혼나기 싫으니까 쓰는데 나중에 시간을 들이기 싫은 거야. 나중에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뒷다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걔는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 하지 말라니까 임마. 그랬더니 네. 그리고 나서 설명하고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야, 이해됐어? 선생님 대충 돼. 야, 대충 아니고 임마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선생님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안 돼, 이 새끼야.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마침표를 안 찍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니까는 제가 그래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완벽히 이해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왜? 첫 번째, 집에 가서 안 봐. 너 집에 가서 볼 것 같지? 안 본다. 두 번째, 네가 정말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봤어, 열어봤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중은 안 나. 지금 현재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를 메모를 해놔야 돼. 메모를.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판서 막 하면서 저 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판서 막 하고 딱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적어. 그럼 애들 그때 가서 적기 시작해요. 그때 가서 안 적는 놈은 제가 설명할 때 적은 거예요. 그럼 걔는 제가 설명한 걸 못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워도 되냐? 물어보고 그리고 지워요. 그리고 그때 적을 때 반드시 메모. 심지어 제가 그래요. 야, 선생님이 이 시점에서 어떤 농담을 했는지까지 다 적어. 그래야지 아이들은 그 상황을 그림처럼 기억을 한대요. 그 정신분석학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어떤 장면으로 기억을 하는 거니까 텍스트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은 텍스트를 기억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그 텍스트를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장면으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날 수 있는 뭔가 그 키워드가 있으면 아이들이 기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메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메모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해라. 그게 내가 만든 노트예요. 남이 만들어준 노트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인강 신청하시죠? 서브 노트가 와요. 굉장히 예뻐요. 누가 봐도 탐나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자습서일 뿐이에요. 차라리 완자가 더 잘 돼 있어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노트는 그 부분을 보면은 내가 쓴 정리한 부분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은 그때 선생님이 들었던 예문이 기억이 나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력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이제 습관만 잡혀 있으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이제 고2 아이들 내신 대비 하다가 부은고 이제 내일 생명과학 시험이 있어가지고 내신 대비 하다가 왔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2학년 아이들 다 잘하는 아이들인데, 야 선생님 이제 좀 이따가 어머니들 만나서 설명회 할 건데, 야 솔직히 중학교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 선생님 그렇죠.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하잖아. 니네 고2잖아. 니네 예비 고2한테 뭐 제일 중요한 거 뭐 전해주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애들한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뭐 끝났어요. 뭐 이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뼈가 있어요. 뭐냐면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 반에 이제 친구예요. 2명이. 이 2명이 친구인데 한 명은 중학교 때 내신이 196, 7 이렇게 나오는데 200 만점에 중학교 때. 그리고 또 한 명은 중학교 때 내신이 140점대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비슷해. 근데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중학교 때 140점대 나왔던 애는 선생님 중학교 때 자기를 누가 때려가면서라도 공부를 시켰으면은 자기 이렇게 안 됐어. 1등급 그냥 다 1등급 찍고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빡세게 공부해보니까 되는 걸 안 거죠, 이 새끼는. 아,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그냥 안 거죠. 빡세게 해보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갔던 중학교 시절이 아쉬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190점대 아이가 선생님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 196이었는데 지금 쟤랑 비슷해요.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누가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고등학교 때의 공부 습관, 그거를 고등학교 때 만들면 늦어요. 그 140점대 아이처럼 2학년 때 후회가 되는 거. 그 후회가 그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낮아서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해도 안 되는 애들은 후회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후회도 없어요. 왜냐면은 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봤던 아이는 자기가 놀았던 기간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6점이랑 점수가 똑같아요. 지금 저는 중학교 때 딥다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는 거죠. 저는 점수가 안 나와도 습관을 들이고 올바르게 학습하는 건, 그게 뭐냐? 저는 이겁니다. 노트입니다. 서머리.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서머리 노트는 수업 시간에 만들면 그냥 망해요. 집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 제자가 실제 고2 때, 이제 이 아이는 신성고예요. 여학생 같죠? 네, 남학생입니다. 신성고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재작년에 서울대 약대를 정시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습관이 고등학교 때, 이거 고2 때 노트거든요. 고등학교 때 습관을 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고2 여름방학 때 노트예요. 고2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를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 아들들 정리 못해요. 이렇게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좀 특별한 아이예요. 이렇게 정리 못해요. 우리 아들들은요, 노트 정리해, 선생님 다음 주에 검사할 거야. 그럼 그거는 자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숙제예요.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써도 괜찮고, 뭐 글씨 삐뚤빼뚤해도 괜찮다. 일단은 경험을 쌓아서 실패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점점 경험치를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과정이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수능을 못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중등 과정을 크게 AP 2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내신 시험이 학교 재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을 거고,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 때 몰아서 한 번에 보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정도 저희가 원래는 1학년 과정을 되게 스킵을 했거든요. 4개월 과정으로 빠르게 스킵을 했는데 오늘 좀 바꿨어요. 그래서 6개월, 10개월, 8개월 해가지고 3학년 과정까지 끝냈는데 총 24개. 지금 시작했을 때요, 언니. 초등 6학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1 기준 24개월. 그러면은 내년 겨울방학, 약간 중2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으로 들어가요. 그럼 통합과학을 저는 지금 현재 수능 세대 아이들은 지금 현재 세대 아이 사이에서는 통합과학을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몇 바퀴씩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내신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예비 중1, 2 학생들은 통합과학이 어쨌든지 간에 수능에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몇 바퀴씩 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는 거고요. 중2 겨울방학 때 고등과학, 통합과학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중1 과정인데 좀 과학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공부가 너무 그러니까 과학이 힘든 게 아니라 공부가 힘든 거죠. 공부가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빨리 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학교 진도보다 약 반 학기 정도 빠르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시작해서 3학년 여름방학쯤 해가지고 통합과학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낸다고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큰아이도 중2예요. 저희 큰아이도 중2인데 저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중등과정 몇 바퀴씩 돌리고 있어요. 중등과정.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데 제가 그래서 아들들을 잘 알아요. 이 자식들은 뭐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하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서 하면 되지. 언제 할래? 언젠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이 이제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천천히 꾹꾹 밟아서 차근차근 이제 진행하는 걸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과정 스텝 B를 더 선호하기는 해요.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에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는 자체 내신 기간을 가지고 이제 내신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예비 중1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예비 2학년은 지금 2학년 과정을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3학년 선행까지 마무리 짓는 게 빨라도 3학년 여름방학은 될 거예요. 내신 관리를 선생님이 저희 여자 선생님이신데 중등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저희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연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연어냐면은 다른 데 갔다가도요 다시 와요. 어차피 만족 못하고 그 선생님한테 만족하고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다른 데 가지도 않지만은 뭐 시간이 겹쳐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선생님 너무나 꼼꼼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아이들이 거의 뭐 팬클럽이 생길 정도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꾹꾹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비 중2도 내신 대비 꾹꾹 밟아가면서 해서 3학년 여름방학이나 9월쯤 해가지고 통합과학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중1 과학 스텝 A 24개월 코스고 이 아이들은 좀 빨리 가는 거고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빨리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성취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요 스텝 B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이제 예비 중1 개강반은 현재 토요일 반은 이제 개강이 1월 6일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반은 선착순으로 이제 개강이 될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중2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 한 반, 그 다음에 개강 예정이 확정된 반 한 반, 그리고 나머지도 선착순으로 이제 개강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필요하신 과목만 따로 이제 팀을 묶으시는 분들이 중등부 원인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들으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저도 그 원장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붙으면 안 되는 두 단어가 붙은 거잖아요. 교육과 사업.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잘못하는 순간 저희는 사기꾼이 돼요. 그래서 1등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보낼게요. 장담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에서 어머님들한테 이 중학교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데, 중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굳이 과학을 왜 해야 되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라면은 저는 스스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왜 내 아이는 왜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화학은 아니에요. 화학에서 수학적인 어떤 그 개념이 어려운 게 나와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이에요. 예전에는 미적분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증명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나와봐야 연방이에요. 그걸 못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고등학생일 때. 저는 도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거를 내가 식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미지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습관적인 것들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 그 강조하고 싶었던 그 개편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어머니 아까 제가 별표 쳐드린 거 있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